해외 축구를 사랑하는 팬이 만드는 축구방송 중거리슛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스카이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좀 놀랄만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지금 맨유의 임시 감독을 맡고 있는 랑닉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자문력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텐하흐 감독이 선임됐잖아요. 이번 시즌 끝나고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근데 한 발 슬쩍 빼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텐하흐 감독의 도착 이후에 그가 자문력을 계속 맡을지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다. 그러면서 이제 텐하흐 감독에 대한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텐하흐 감독을 위해서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인내심이 핵심인가요? 랑닉 임시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팬들의 기대보다 훨씬 할 게 많고 또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맨유 같은 클럽에서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힘듭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상황에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버풀에게 합계 9대0으로 졌습니다. 우리는 맨시티에게 합계 6대1로 졌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와포드에게도 4대1로 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신감이 없던 에버튼에게조차도 졌습니다. 이것들이 맨유의 미래에 도움이 될, 우리가 직면하고 인식해야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묻습니다. 랑닉 감독님은 아직 경영진과 감독님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몇 개월간 경험하시고 목격하신 후 여전히 맨유와 다음 시즌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자문력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류에 써있는 것 혹은 합의한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일상에, 그리고 매일의 비즈니스에 실제로 뭐가 일어나느냐입니다. 또 에릭 텐하흐 감독이 그런 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나 같은 사람과 말하길 좋아할까요? 텐하흐 감독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와 일하기를 원할까요? 그런 건 아직 우리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해요. 이제 신임 감독이 선임이 되면 으쌰으쌰 잘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가 날 좋아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계속 가봅시다. 저에게 그런 건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은 우리가 계약에 합의했는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전 곧 64이 됩니다. 인생 많이 살아보니까 그런 계약 같은 거 크게 의미가 없더라. 어차피 구단 입장에선 위약금 내면 그만이니까요. 그만큼 축구계에서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텐하흐 감독과 맨유의 경영진이 정말로 내 의견을 알고 싶은가, 그리고 내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경영진과 좀 의견이 안 맞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드네요. 기자도 그런 걸 감지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독님, 여전히 남아서 맨유와 연관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맨유랑 계속 갈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거기에 랑닉 감독님이 얘기를 합니다. 전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년 6개월 이후의 클럽에 느낌이 옵니다. 난 여전히 우리가 무슨 선택지를 가졌는지, 개선의 여지가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리버풀이 우리와 싸웠던 모습을 봤고, 다른 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고, 우리는 또 아스날의 진보를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클럽에선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훈련 컨디션을 가졌고, 우리는 환상적인 경기장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마도 세계 최고의 막대한 팬의 지지도 있습니다. 독일의 샬케를 제외하곤 전 그런 서포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그러한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지,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의미 있다 받아들여질지 원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겠죠. 계약대로 자문력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보드진, 경영진과의 불화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유추가 되죠. 지금 맨유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정말 감독과 선수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만 밝히던 에드 우드워드와 또 그를 추인한 에드워드 가문, 이 사람들의 책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에드 우드워드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졌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리빌딩 한다 랄프 랑닉을 데려왔는데 제대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닌가, 뭔가 이런 뉘앙스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자신이 없었나?
이게 맨유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팀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노답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발 슬쩍 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단순한 축구계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의 어떤 겸손함? 아니면 관록? 진심으로 맨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로 선임된 테나흐 감독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내가 시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걸 미리 밝힌 걸 수도 있죠. 이게 맨유 팬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랑리 임시 감독 과연 이분이 맨유의 개혁에 계속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는 것도 축구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뉴스 있으면 바로바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